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육아 필수품이자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매트. 매트는 소음 방지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검증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매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국내 매트 점유율은 70%. 이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27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이 회사의 CEO 차태환. 전 세계 시장에 모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저희 매트를 깔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직 첩첩산중이 남았는데 어떤 성공한 CEO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은 주력 제품인 매트 이외에 인조가죽과 산업용 잉크, 전사인쇄 필름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연이어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 개의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한 실행력. 차태환 대표의 신념이자 회사의 슬로건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 구호가 딱 맞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저의 생활 철학이기도 한데요. 강한 어떤 실행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면 즉시 실행하고 될 때까지 인내하라는 사람. 차태환 대표를 만나봅니다. 청주시 옥산 산업단지. 이곳에는 차태환 대표가 운영하는 3개의 회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용 잉크와 표면 코팅제를 생산하는 회사와 판박이로 알려져 있는 전사 인쇄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인조가죽과 매트를 생산하는 회사, 이렇게 3곳이 있는데요. 각각의 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른 기업의 납품이 되기도 하지만 산업용 잉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생산된 것이 전사인쇄 필름을 만드는 회사의 원료로 쓰이고, 전사인쇄 필름을 만드는 회사에서 생산된 것은 인조가죽과 매트를 생산하는 회사로 제공됩니다. 이곳의 주력 상품인 인조가죽과 매트는 이처럼 각기 다른 공정으로부터 원료에서 생산, 포장과 출하, 보관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모든 공정이 자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차태환 대표. 그의 회사는 200여 명의 직원과 65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견실한 중소기업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른 아침, 사무실에 가장 먼저 들어서는 사람, 바로 차태환 대표인데요. 그가 사무실에 들어선 시간은 6시 50분. 평일은 한 7시 10분쯤 회사에 도착하고요. 월요일은 그보다 한 30분 더 일찍 회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 그의 첫 번째 일과는 품질마당 시간을 갖는 것. 생산직 직원들 70여 명과 차태환 대표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품질마당은 지난주에 있었던 회사의 주요 이슈들과 이번 주 계획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시간. 차태환 대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회의를 주관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품질마당이 끝나고 직원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인사하는 차태환 대표. 잘 쉬었어요? 잘 쉬었어요? 잘 쉬었어요? 직원들은 그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행동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들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쉬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또 이제 항상 그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그런 부분을 또 한 발 더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품질마당 시간을 마치고 차태한 대표가 아침마다 어김없이 하는 일은 그가 운영하는 회사 3곳을 둘러보는 것. 10여 년간 아침마다 그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안 왔나? 젊은이 못지않은 빠른 걸음으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인조가죽과 매트를 생산하는 작업장. 야간에 있었던 일들과 오늘의 주요 일정들을 확인합니다. 우리 다른 문제가 있다 확인이 됐습니다. 저 업체 불러가지고 저 크레임 좀 왕창 걸어줘. 아니고 저기 처음에는 괜찮았잖아. 그렇죠. 로또 바뀌고 나서 현장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차태한 대표. 그 롯데에서 지금이라도 그가 현장 업무를 담당했던 엔지니어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여튼 뭐 저거는 확실히 좀 해라 업체하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2번째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전사 인쇄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사인쇄 필름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 이 어릴 때 많이 보았던 풍선껌 판박이 그 인쇄물하고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데요. 그 어떤 피착체에 인쇄 필름을 갖다 대고 거기 문질러서 빈 필름을 떼어버리죠. 그러면은 인쇄물이 피착체에 전사가 되어서 보기 좋은 그런 어떤 그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그 원리의 필름을 전사인쇄 필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오늘 미팅을 한번 해보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남조과장 쪽이요? 이곳에서도 임원들의 보고를 받고 다시 산업용 잉크를 만드는 3번째 회사로 걸음을 옮기는 차태한 대표. 문제가 있는 곳은 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빼놓지 않는 그입니다. 네, 요 가슴 높이 오도록 다 뭘 받치든지. 그런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3곳의 회사 임원들이 직접 와서 업무 보고를 하지 않고 대표가 직접 찾아다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야 편하겠지만은 위치가 다른 위치에서 있는 우리 간부들이 왔다 갔다 시간 놓으면 되고 힘들어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또 직접 또 현장을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직접 이제 제가 와서 업무 보고를 받고 이제 업무 미팅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수고하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 3곳의 회사를 직접 돌아봐야 그날 하루가 편한 차태한 대표입니다. 차태한 대표의 회사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인조가죽과 친환경 매트.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인조가죽은 가구뿐만 아니라 차량용 시트, 특수 선박용 원단에도 쓰이고 납품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명품 가방 원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차태한 대표 회사의 제품은 경쟁사에서는 제조하지 못하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방염, 난연, 내오염, 항균 및 친환경 국제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또한 매트의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 70%, 매트를 쓰는 집의 10곳 중 7곳은 이곳에서 생산된 매트를 쓴다는 것일 텐데요. 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매트에 사용되는 원료에 코팅을 합니다. 코팅된 원료에 발포제를 넣고 200도에 달하는 오븐에서 발포하게 되는데요. 발포 정도에 따라 놀이방 매트나 요가 매트의 경우는 두껍게 나오고 일반 인조가죽은 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사인쇄 필름을 제품 표면에 입히고 매트에 엠보싱 무늬를 넣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 엠보싱 유니트인데요. 수년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저희들만 갖고 있는 특수한 엠보싱 공법입니다. 요 엠보 표면을 터치만 해서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올록볼록 무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단을 하게 되면 비로소 매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국내용과 수출용은 디자인에서만 차이가 날 뿐 품질은 동일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창의성을 높이는 매트가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유아들의 어떤 창의력을 개발시켜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걸 갖고 이제 놀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학습 효과도 있는 그런 어떤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어린이 매트 최초 개발, 친환경 인조가죽 최초 개발, 동종업계 최초 자체 브랜드 개발까지. 차태환 대표의 회사는 수많은 최고 수식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자체적으로 설립한 연구소 덕분인데요. 연구소에서는 제품 생산 전 공정에서부터 품질 검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친환경 신소재의 발굴 및 제품 적용 시험,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의 개발, 그리고 품질 개선 및 그 제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비슷한 규모의 동종업계에서는 연구소를 따로 설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 제가 그 업체에 직접 근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정도 규모의 업체라고 한다면 개발실이 있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업체는 드뭅니다. 있어도 작게 물성 시험만 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차태환 대표는 전체 직원의 10%를 연구원으로 배치, 제품의 연구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층간소음 차단용 매트 제조 방법 등 6개의 자체 특허를 보유. 이 같은 연구 성과는 매출 신장으로 이어져 단시간에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 쪽은 뭐 결국은 어떤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더 친환경화시키고 뭐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애드시키고 하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그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회사가 6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경북 성주.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차태환 대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소의 아침 쇠죽을 끓여서 소한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가야 되는 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죽을 끓이면서 그때는 아궁이에 다 불을 지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축갱이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했던 이런 기억도 생생하게 나고요. 그 당시가 그랬듯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친구들보다도 더 힘겨운 생활을 했던 차태환 대표. 또 한겨울에 한 뭐 20리길, 30리길을 나무를 하러 땔감을 구하러 이제 나무를 하러 가서 너무 늦어가지고 어둑어둑하면은 지게를 지고 뛰어야 됩니다. 뛰어서 오는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일을 했고 공사가 없는 겨울에는 리어카에 밀감을 싣고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학비를 마련해 학업을 이어가던 그는 드디어 청주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하며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남들이 안정적이라는 대기업에서 근무한 지 10여 년 만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닌 그 L사에서는 인사나 승진 등의 그 어떤 학연이나 지연 이런 쪽에 많이 흘러서 하는 게 싫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엔지니어인데 제조 부문과 제품 개발 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업무를 찾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떠나 산업용 잉크를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그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일했던 대기업에서 인조가죽과 매트를 생산하는 일이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아웃소싱을 결정한 것. 요 사업장에 이제 설비를 다 외부로 매각할 건데 당신이 이쪽에 가장 오래 근무했고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이 사업을 해볼 테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의 제안을 고민하던 그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은 전 직장의 후배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찾아왔었어요. 처음에 뭐 안 된다 하다가 여러 번 찾아온 뭐 상고체를 할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하게 된 거죠. 사업 초창기부터 이곳에서 함께 일을 시작한 성재우 상무. 그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태현 대표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사장님이 워낙 이제 뭐 남에 대한 이제 배려라든가 신의를 지키시는 분으로 이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좀 어떤 난관이라도 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던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나 차태현 대표가 우리나라를 이끌 IT, BT 산업처럼 급성장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대기업마저 손을 떼려고 하는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 인간이 생존하는 한은 저희 제품이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함으로써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은 반영구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내리 3년간 큰 적자를 내면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초창기에 적전하고 이럴 때는 직원들 봉급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직원들 봉급을 주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사치업자를 찾아가서 달러 빛을 내어서 직원들 봉급을 주기도 했고요. 자금이 없어 신규 투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결국 제품 판매밖에 답이 없다는데 전 직원이 뜻을 모았고 드디어 판매 수익이 늘면서 경영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한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차태현 대표. 지난해 충북 기업인의 날에 노사화합이 잘 되는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정작 그는 노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정 규모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사라는 특별한 구분이 없고요. 어쨌든 직원이 요구하는 그런 쪽은 회사에서 가능하면 다 들어주기도 하고 또 직원이 얘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노사관계 이런 말이 필요 없을 그런 어떤 사업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회사가 어려움을 이기고 정상화되기까지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그의 사무실. 차태현 대표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한 장의 종이가 끼워져 있습니다.
경영자로서 지향해야 할 15가지 덕목. 그를 보면서 직원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반성하는 그입니다. 뭐 직원들을 내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지향하기 위해서 뭐 100% 이행은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회사 곳곳에 적혀있는 회사 슬로건은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저의 생활 철학이기도 한데요. 강한 어떤 실행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희 어떤 생활 철학이 저희 전 직원들과 함께 어떤 계획이 서거나 좋은 안이 있으면 즉시 실행을 하고 또 반드시 해내고 또 끝까지 해내는 그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의 경영 철학이기도 한 구호. 직원들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저희 같이 이제 오래된 사업의 대부분은 또 이제 고질적인 그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발생이 됐었을 때 그걸 끝까지 그 해결을 안 하면 늘 가지고 가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과격하지만 저런 슬로건을 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만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라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이제 목표 또는 행동 방침을 수립한 후에 안 되면 될 때까지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끝까지 한다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 구호가 딱 맞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했지만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차태한 대표. 그는 도전 정신과 강한 실행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조회사의 성공한 CEO가 되었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성공한 CEO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성공한 CEO라고 생각지 않은데 성공한 CEO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시장에 모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저희 매트를 깔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직 첩첩산중이 남았는데 어떤 성공한 CEO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세계 최고의 탑메이커가 되기를 꿈꾸는 차태현 대표. 그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뿐이에요. 정말 엄청난 정말 키다리 아저씨예요. 정말 익명의 후원자를 상징하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세요. 어릴 때 성장하면서 이제 너무 어렵게 컸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런 성격 아닌 성격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